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했던 고급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병행제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제어, 컨커런시, 컨트롤, 병행 두 개 이상이 어떤 트랜잭션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작업하는 거죠. 병행 둘 이상 개념 다중 프로그램의 이점을 활용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상호작용을 하는 것. 컨시스턴시. 트랜잭션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된 것들은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게 컨시스턴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메모리에 있는 게 그 DB에 라이트 하는 중에 한 10만 건을 라이트 하는 중에 이제 정전이 있거나 아니면 전기가 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꺼진 거죠. 이랬을 때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DB하고 불일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일관성 같은 거 파괴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 제어하는 거. 이게 병행제예요. 그러니까 하나 하는 것보다 여러 개가 동시에 할 때 DB의 일관성이 깨질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병행제어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배워보는 거죠. 목적.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최대화한다.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서버 구성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파이어월이 있고 외부에서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파이어월이 있고 이게 IDS 또는 IPS 이게 막고 있잖아요. 이게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저번에 얘기했지만 어플리케이션 그 서버들이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서버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우리 다음을 치고 들어가면 다음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 화면을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 이게 어플리케이션 서버인데 얘가 이제 DMZ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DMZ로. 그래서 이 DMZ는 그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나 같은 사용자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DB는 내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죠. 내부망에 이렇게 사용자들이 여기는 접속을 하더라도 여기는 몰라요. 이 내부망이 DB가 어떤 서버에 있는지. 이 서버를 하는데 뭐 다음 같은 경우는 1000만 명 이상 들어가잖아요. 하루에도. 그 공유 최대화시켜야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말이고 시스템의 활용도를 최대화한다. 시스템이 뭐예요? 시스템이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윈도우, 리눅스. 윈도우, 리눅스에는 운영체제가 있죠. 운영체제가. 그 운영체제들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제어하죠. 이게 시스템이죠. CPU 이런 것들. 이걸 이제 최대한 활용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슈퍼컴퓨터인데 달랑 한 명이 사용하면 그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최대화한다. 사용자에 대한 응답 시간을 최소화한다. 내가 다음에서 뭘 검색을 했어. 바로 그 검색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 유지해. 일관성 유지해야 되는 거죠. DB의 내용과 사용자가 고친 내용이 틀려버리면 이게 뭐예요? 엉터리지 작업이. 자, 병행 수행할 때 문제점. 병행제어의 기법에 의한 제어 없이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거죠. DB에 이 트랜잭션 있잖아요. 이체 하고 출금 이게 동시에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모르죠. 그때 이제 병행 제어가 너희들 이렇게 하지마. 너부터 실행하고 너는 두 번째 실행해. 이렇게 그 흐름 제어를 이렇게 제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면 갱신 분실, 로스트 업데이트. 두 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같은 자료를 공유하여 갱신할 때 갱신 결과의 일부가 없어지는 현상. 어쨌든 간에 하나 처리했을 때 그 결과가 둘이 처리했을 때 결과가 엉터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둘이 접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했을 때 갱신 결과의 일부가 없어지는 현상. 이건 엉터리라는 거죠, 계산이.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순성, 불일치, 분석 문제,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 문제. 트랜잭션이 병행 수행할 때 원치 않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이건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체하고 출금했을 때 출금을 먼저 하고 이체를 할 때 하고 이체를 한 다음에 출금할 때 하고 그 결과는 틀려지죠. 값은. 통장 잔고는. 예, 그걸 말하는 거죠. 예. 먼저 어떤 게 수행될 때 값은 틀려질 수 있다. 연쇄 복귀. 캐스케이딩. 이거 연쇄는 캐스케이딩. 이거 무조건 연관시켜야 돼요. 캐스케이딩. 뭐 연쇄적으로 되돌린다. 연쇄적으로 뭐 한다. 연쇄적으로 뭐 한다. 이러면 캐스케이딩이에요. 연쇄적으로 하면 답에서는 캐스케이딩이에요. 무조건. 예. 병행 수행하던 트랜잭션 중 어느 하나의 문제가 생겨 롤백하는 경우 다른 트랜잭션들도 함께 롤백되는 현상. 그럴 수 있겠죠. 얘가 처리된 다음에 다른 트랜잭션들이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막 처리를 했어. 근데 이 부모 역할을 했던 이 얘가 롤백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있던 애들은 줄줄이 취소돼야 되잖아요. 롤백 돼야 되잖아요. 예. 이게 연쇄복귀. 비완료 오전성 문제. 임시갱신. 말이 너무 힘들어요. 예. 트랜잭션이 실패한 후 회복되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이 실패한 결과를 참조하는 현상. 아시겠죠? 이건. 비완료? 완료되지 않았는데 의존한다는 거죠. 다른 어떤 트랜잭션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병행 제어 기법의 종류. 이거 병행이랑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로킹이 있어요. 병행 제어하는 거, 로킹. 개념. 데이터의 접근을 상호 베타적으로 만들어 병행 제어를 하는 방법. 베타적으로, 차례차례, 직렬로, 직렬. 병렬이 아닌 직렬. 베타적으로, 직렬. 이거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직렬,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병렬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동시에 처리하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로킹이 뭐냐면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어떤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순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의 긴급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순서를 매겨서 순서대로 차례차례 실행하는 거. 이게 베타죠.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 항목을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어떤 하나가 트랜잭션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트랜잭션은 대기하는 거죠. 얘가 끝날 때까지. 로킹. 이게 성능은 안 좋겠죠. 동시가 안 나니까. 근데 안전하겠죠. 속도가 안 나지만 안전하겠죠. 트랜잭션들이 어떤 로킹 단위를 액세스하기 전에 락을 요청해서 락이 허락되어야만 그 로킹 단위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이게 뭐예요? 세마포죠. 세마포. 우리가 세마포가 있잖아요. 세마포가 어떤 거냐면 이것도 세마포가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그 메모리 참조하는 거죠. 같은 메모리를 참조할 때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이건 프로세스죠. 프로세스가 두 개의 프로세스가 병렬로 처리된 프로세스가 똑같은 메모리 영역을 참조할 때 이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값이 엉터리로 바뀌어버린다든가 이게 생각지도 않는 결과가 나온다든가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나 파일에서 나오는 개념이나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단지 같은 개념인데 이름만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는 로킹,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로킹, 프로세스에서는 뭐예요? 세마포. 이거죠. 세마포죠. 세마포가 뭐예요? 같은 메모리 공간을 여러 개가 액세스할 때 먼저 들어오는 애가 여기에다가 변수에다가 1을 걸어주는 거죠. 1을. 아니 1에서 어떤 변수를 1에서 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락킹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누가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락킹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애들이 이 상태가 0이면 여기 읽지 못하고 대기하는 거예요. 얘가 락을 풀 때까지.
그리고 얘가 락을 풀면서 이 0의 값을 다시 1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1일 때 또 빨리 왔던 다른 프로세스가 1값일 때 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락을 얘를 0으로 또 바꿔버리는 거죠. 락을 채우는 거죠. 그럼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 값이 0이니까 기다리는 거죠. 얘가 끝날 때까지. 이게 락이죠. 맞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또 같은 말로 비선점이죠. 선점. 선점은 내가 뺏을 수 있는 거고, 비선점은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선점. 이게 다 같은,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용어들만 다 틀린 거죠. 용어들만. 예. 이게 락킹입니다. 세마포하고 같은 거죠. 2단계 락킹. 2페이지 락킹. 각 트랜잭션의 로크, 락 요청과 해제 요청을 2단계로 실시. 들어가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락. 나오면 해제시켜줘야죠. 그리고 다른 애들이 또 쓸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또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그 트랜잭션이 어떻게 이제 작업 순서를 정하는지, 이거 하는 게 병행제였고, 이런 개념을 제공하는 게 병행제였고, 여기 안에 실제적인 그 방식이 락킹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락킹. 일명 세마포가 있다는 거죠. 직렬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락킹. 그러니까 먼저 화장실 문을 잠그는 애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 또 다른 애가 들어가고. 이게 직렬이잖아요. 병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속도는 느리죠. 직렬성을 보장하는 장점은 있지만 교착 상태를 예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교착 상태. 교착 상태를 해볼게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지우고 갈게요. 이 교착 상태,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작업들이. 이게 DB를 읽는 어떤 부분에서 이 병행제를 하는데, 이런 식이 생각이죠. 이 교착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상태에서 교착 상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교착 상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직렬성이 뭐라는 거예요? 비선점이라는 거죠. 비선점. 그래서 한 애가 화장실을 점유하고 있으면 얘가 나올 때까지 다른 애들은 화장실을 못 가요. 이게 비선점이잖아. 하나가 선점하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그 애를 쫓아내지 못해. 락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직렬성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비선점이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죠. 교착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DB에서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번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영역을 읽으려고 해요. 또 이 부분에서 또 트랜잭션 3이 트랜잭션 4가 있는데 얘도 어떤 것을 읽으려고 해요. 그때 이런 거죠. 한 애가 이걸 읽고 있으면, 그리고 T1이 이 부분을 먼저 선점해서 읽고 있어. T3가 선점해서 이걸 읽고 있어. 그러면서 T3가 동시에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T1을 억세스 해야 돼.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T3를 억세스 해야 돼. 그럼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데드락, 교착 상태에 빠진 데드락. 죽도밥도 아니라는 거죠. 작업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락킹하고 있어서 어떤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무한정 대기하는 상태. 이게 데드락이죠. 근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데드락이 생기지 않죠. 지금은 그걸 다 선점으로 다 했기 때문에, 선점이 있기 때문에 비선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데드락을 풀 수 있어요. 근데 비선점일 경우에는 데드락을 풀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데드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착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이 교착 상태는 만능이죠. 만능이라는 것은 정보 처리에서도 나오는 거고, 정보 보안에서도 나오는 거고, 보안에서 이거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감리사에서 나오는 거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데드락, 교착 상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있는 상태이다. 이게 둘 이상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자신이 요구한 자원을 할당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상호간에
상대방의 프로세스에 할당되어 있는 자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게 선형이죠. 이게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가 있고, 이게 자원이 있고, 리소스 1이 있고, 리소스 2가 있어요. P1이 이걸 점유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 리소스를. P2가 얘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P1이 얘를 원해요. P2는 얘를 원하고. 이게 선형이죠. 자, 그래서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비선점이고, 이렇게 서로가 원할 때, 그러니까 P1은 리소스를 선점하고 있고, 비선점하고 있고, 리소스2는 리소스 1을 선점하고 있어. 이미 얘가 선점하고 있었는데, 근데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남이 선점하고 있는 것을 원하고 있을 때, 이 상태는 죽도밥도 아니고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거죠. 데드락이. 비선점이면서 선형.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형 구조. 이렇게 돼버리면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서 죽은 거와 똑같은 거죠. 이게 데드락. 죽었다는 거죠. 락을 했는데 풀지 못해, 그 락을. 얘들이. 그래서 교차 상태의 조건이 이거죠. 비선점, 선점. 그 다음에 mutual exclusion.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거. mutual exclusion이 뭐예요? mutual exclusion. 응? 상호 배제. 이게 뭐예요? 어떤 애가 메모리를 선점을 하고 있어. 맞죠? 선점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애가 그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없어요. 맞죠? 선점하고 있으면. 이게 mutual exclusion이잖아요. 상호 배제. 내가 잡고 있을 때 다른 애가 들어오지 못해. 이게 mutual exclusion이죠. 예. 그러면 이게 비선점하고 같은 의미죠. 네. 비선점하고 같은 의미죠. 네. 비선점이나 상호 배제나 비선점 자원들은 그들이 점유하고 프로세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좀 틀리네. 의미는 좀 틀린데 어쨌든 상호 배제, 비선점. 비선점. 알겠죠? 자기가 비선점일 때는 그 리소스를 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선점한 그 리소스밖에 없죠. 예, 그게만 해야 돼. 일단 점유가 되기. 이게 P1이 얘를 점유하고 있고 P2가 얘를 점유하고 P1이 얘를 점유하고 있고 P2가 얘를 점유하고 있을 때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다른 애가 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게 사용이 필요할 때 대기하는 거죠. 점유하고 대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점유하고 대기 조건. 아시겠죠? 비선점이어야 되고 환영대기, 이렇게 환영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착 상태의 4가지 필요 조건이에요. 이 상태가 돼버리면 데드락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시스템이. 근데 지금 시스템은 선점이죠. 비선점이 아니라 어떤 애가 이제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드락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예. 로킹 단위. 자, 이 단위가 뭐예요? DB는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맞죠? 메모리 이걸 이만큼만 락킹할 것인지 아니면 얘 전체를 다 락킹할 것인지 이거요. 락킹 단위가. 병행제에서 한꺼번에 락킹할 수 있는 객체의 크기를 말해요.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죠. 테이블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락했다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수십 개, 수백 개의 테이블까지도 락했다는 거죠. 엄청난 큰 거죠. 파일. 이건 또 갑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이제 파일 또 나오죠. 파일. 레코드, 필드.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파일, 레코드, 필드 맞잖아요? 파일, 레코드, 필드예요. 네. 파일, 레코드, 필드. 아시겠죠? 이거 설명하면 이게 말이 안 맞아. 왜냐면 내가 왜 말이 안 맞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은 이거잖아요. 파일 한 장, 메모장 하나. 그 다음에 이 레코드라는 게 이 행 한 줄 한 줄이 레코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코드고. 그 다음 필드라는 게 하나의 어트리뷰트보다 크지만 이게 필드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얘가
얘가 레코드, 얘가 이제 뭐야, 테이블 정도의 크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 필드가 뭐 레코드, 이거에서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려. 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로킹 단위가 크면 로크수가 작아져서 관리하기 쉽지만 병행성 수준이 낮아지고, 병행제하는 거죠. 병행제. 이거 말장난인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잘못했다가는 그냥 쉬운 문제인데 틀리기 쉬워요. 이게 좀 아주 헷갈리죠. 이런 진짜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죠. 이게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레코드가 있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쓰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가지 테이블이 들어가죠. 구성되죠. 테이블. 맞죠? 그리고 테이블 안에는 뭐가 있어요? 레코드에 행하는 투플이 있죠. 투플. 우리가 이걸 행이라고 부르죠. 행. 맞죠? 투플들이 있죠. 뭐 이 정도까지 해보죠. 그래서 만약 로킹 단위가 크면 데이터베이스를 로킹했다고 치면 테이블 투플까지 다 로킹되는 거죠. 그래서 락킹된 게 하나예요. 그럼 관리하기 좋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관리하기 힘들어?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관리하기 편하죠. 관리하기는 편해. 근데 어떤 거예요? 어떤 애들 트랜잭션이 이 테이블 1에 접근을 하고 싶고 얘는 테이블 여기에 2에 접근하고 싶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락을 걸었기 때문에 얘가 이 트랜잭션이 끝난 다음에 T2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너무 크게 락을 걸었으니까. 근데 맞잖아요. 그래서 병행제가 안 되니까 병행 수준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행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질이 떨어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의미. 근데 로킹 단위가 작으면 그럼 투플 내서 내가 락킹을 했어요. 이 단위에서 락킹을 했어. 그러면 락킹 단위가 많아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 락킹 단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들지. 100명, 1000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힘들지. 그렇지만 병행에서 수준이 좋아지는 건 병행제는 좋아지는 게 뭐냐면 얘는 여기를 하고 싶고 얘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둘이 동시에 작업을 해도 돼요. 왜냐? 읽고 싶은 그 물리적인 위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일을 처리해도 돼요. 이건 동시에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거예요? 얘도 얘를 바라보고 있고 얘도 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때는 하나가 락을 걸어버리면 하나는 대기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에서 락킹을 걸었기 때문에 이건 오버헤드가 증가하지만 병행에서 수준은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이 잘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게 시험에 옛날에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것도 나와요. 페이지, 테이블, 행차원. 이게 좀 큰, 락킹이 큰 수준이죠. 락킹 단위가 큰 거고, 그 다음 큰 거고, 그 다음 작은 거죠. 행.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테이블 행.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병행제해야 하는데, 타임 스탬프 순서. 이거 정말 간단한 거죠. 들어온 순서 시간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직렬선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트랜잭션 간의 처리 순서를 미리 선택하는 기법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읽거나 갱신한 데이터에 대해 트랜잭션이 실행을 시작할 때 시간표 나는 5시 10분 25초에 실행을 했어. 트랜잭션이 하나가 발생했어. T2는 5시 10분 30초에 발행했어. 그러면 얘부터 무조건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얘가 화장실 들어가는 거고. 이게 타임 스탬프이죠. 자, 그 다음에 회복. 회복의 정의.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맞았어. 데미지를 입었어.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게 회복이죠.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 손상된 자료를 버려버리고 손상되기 전의 상태로 다시 원복하는 거. 이게 회복이죠. 자, 장애. 데이터베이스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 종류가 뭐냐? 그럼 트랜잭션 장애. 트랜잭션 처리하다가 어떤 이유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어. 그러면 롤백으로 온버크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시스템 장애. 내가 처리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망가진 거야. CPU가 망가진 거야. 하드웨어가 망가진 거야. 미디어 장애. 내가 시스템 처리하는 중에 메모리를 읽어야 되는데 메모리가 망가진 거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애. 내가 온볼에서 DB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끊긴 거야.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장애 종류 중에서 가장 장애 종류 중에서 데미지가 좀 작은 거. 그러면 당연히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은 이 조그만 하나고, 그 다음에 큰 것들은 시스템 장애, 미디어 장애, 네트워크 장애는 아주 큰 거죠. 예. 그래서 트랜잭션 장애가 그나마 장애 중에서는 작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예. 자, 회복 기법 중에서는 두 개가 있어요. 언두, 리두. 트랜잭션으로 쓰기가 수행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되기 전에 로그 레코드를 생성한다. 로그? 트랜잭션으로 쓰기가 수행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되기 전에 로그 레코드를 생성한다. 이게 뭐예요? 이거죠? 메모리에서 사용자가 이체를 했어. 그 결과치가 DB에 반영을 해. DB에 반영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로그 파일에 기록하는 거죠. 로그 파일. 아주 세세하게 다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체를 했는데 이체되기 전에 금액들, 그 다음에 이체된 후의 금액들, 이것을 꼼꼼하게 로그로 다 저장하는 거죠. 로그를 먼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가 어떤 액션이 발생했을 때마다 로그를 계속 라이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이 로그가 동기화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화는 정말 시스템이 생길 때마다 막 어떤 작업이 생길 때마다 막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얘가 중간에 날아갈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를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거죠. 메모리에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이체하는 중에, 그 다음에 10만 건액이 이체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 이체를 못했어. 그러면 그 내용은 이미 로그 파일에 저장이 돼요. 물론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하지 못하겠지. 데이터베이스에는 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로그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바로 라이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팅을 해서 이 로그 파일을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온복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비밀이에요. 이게. 언두. 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최근의 변경부터 취소. 내가 이체를 했어. 그러면 언두가 뭐예요? 이체를 한 이 내용, 이걸 취소하는 거죠. 아시겠죠? 언두가. 그 다음에 다시 언두를 누르면 그 전에 했던 두 번째 놈이 또 취소되는 거. 언두하면 취소되는 거.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리드는 뭐예요? 내가 이 세 개를 취소했어. 언두 취소했어. 근데 보니까 내가 잘못 취소한 거야. 그럼 리드 하는 거죠. 살리고, 리드, 살리고, 리드, 살리고. 다 이게 어디에 있다? 로그 파일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파일이 consistency, 일관성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 로그에 기록하는 거 보면 파일에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파일에도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미닉스라는 게 있는데 옛날 과거 미닉스에서 사용되었던 파일 시스템 아시죠? 디스크에 저장할 때 저장을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 프로그램이죠. 가장 오래되고 기본이 되는 파일 시스템이야. 그 다음에 ext2가 나왔어요. 이게 리눅스 관련된 거예요. 유닉스는 또 틀려요. 리눅스에서 세컨드 익스텐디드 파일 시스템 2, 2차 확장 파일 시스템, 이게 나온 거예요. 얘는 ext2는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디스크로 저장하는 도중에 만약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일 시스템이 손상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죠. 캐시에 있는 내용을 디스크로 저장하는 도중에 만약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여러가지 문제로 디스크에 저장하지 못할 경우 손상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ext2가 파일 시스템인데 그래서 ext2에서는 이 손상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F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F 시스템 파일 시스템 체크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유틸리티죠. 파일이죠. 어플리케이션이었죠. 얘를 통해서 이제 파일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데 완벽하게 복구할 수 없을 뿐더러 복구 시간 동안에 사용자들은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요. 화면에 복구하는 내용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구하실 때면 이게 끝날 때까지 사용자는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끝날 때까지. 그래서 EXT3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EXT의 단점을 보아나 EXT3 파일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무결성은 물론 뛰어난 복구 기능까지 제공한다. EXT2는 이걸 가지고 복구했는데 완벽하게 복구도 못했어요. 근데 EXT3는 이걸 완벽하게 그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복구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널링이라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저널링. 이게 어떤 기술이에요? 저널링 기술이. 기존의 파일 시스템 체크에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디스크에 쓰기 전에 로그에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로그에. 데이터를 남겨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셧다운 발생 시에도 로그를 사용해 F 파일 시스템 체크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복구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나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그 캐시라는 게 CPU잖아요. CPU 뭐 이게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 파일 시스템에 파일에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이 중간에 어떤 뻑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장하지 못했을 때 이걸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제공하는데 그게 로그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유식한 말로 그건 저널링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널링 기술. 이 저널링 기술은 보안에서도 나오는 거죠.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게 저널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든 파일이든 프로세스든 똑같은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때 똑같은 개념을 쓰는데 용어는 틀리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 거죠. 참 웃긴 거죠. 예.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안이 이거 또 그런다. 이제 됐다. 다시 지우고 해야지. 아니 좀 싼 걸 샀더만. 얘가 좀 기능이 좀 그래. 그래서 잘 쓰고 있으니 옳지 않은 것. 보안을 위한 데이터 단위는 테이블 전체로부터 특정 테이블의 특정한 힘과 열 위치에 있는 특정한 데이터 값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파일 자체를 락을 걸어야 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씩 다 따로따로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죠. 왜? 이 부분들을 다 다른 객체로 다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객체에 대해서 다른 접근 권리 또는 권한을 갖게 된다. 말씀드렸죠? 뭐요? 그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죠. 이 권한.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후원해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후원하시기 곤란하실 경우에는 동영상 플레이 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를 한번 살짝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도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 카페가 이거죠. 카페가 있으면 이제 그것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질문 받으면 이제 그거 하기 쉬우니까. 근데 블로그에서는 이제 질문하고 이런 것들 답변하고 이런 게 좀 힘들어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카페 네이버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카페네이버닷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정보 처리 기사에 대한 그 콘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올리고 있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거 끝나면 이미 알고리즘 올렸고 데이터 통신이 끝났고 지금 데이터베이스 올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전자계산기 구조,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올릴 거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정보보안 기사, 시스템 보안. 정보보안 기사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뭐죠? 정보보안 일반.
이건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이제 이걸 할 거고, 이게 다 끝나면 정보 시스템 감리사까지 올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목표. 한 2, 3년 걸리겠죠. 자, 이제 그거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거 하냐면, 이 부분은 이제 정보 처리할 때 이제 암호화기 기초가 되니까, 우리가 식별 있고, 그 다음에 인증, 인가가 있잖아요. 식별. 식별이 뭐예요? 아이디. 맞죠? 아이디. 아이디를 입력하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아이디. 맞죠? 그 다음 인증이 뭐예요? 인증. 자, 아이디는 알았어. 그러면 네가 정당한 그 아이디를 너가 그 아이디의 소유자인 걸 어떻게 나한테 알려줘? 그러니까 뭐예요? 패스워드를 입력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스워드. 맞죠? 패스워드를 입력했어. 그러면 여기에 통과했어. 패스워드 통과했어. 그럼 얘는 사용자가 되는 거죠. 사용자. 자,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어. 실패했어. 얘는 불법 사용자죠. 불법 사용자. 맞죠? 자, 그래서 인증이 끝난 사람들은 그 적법한 사용자고, 인가가 뭐예요? 접근 제어죠. 접근 제어. 인가라는 말이 나오면, 접근 제어가 나온다면 이건 뭐예요? 이미 인증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죠. 인증이. 그러니까 인가가 됐다. 접근 제어를 한다. 이건 접근 제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뭐예요? 인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에 들어왔는데 파일이 10건이 있어. 파일이 10건이 있어. 10건이 있는데 얘는 레벨 1, 레벨 1, 레벨 2, 레벨 3야. 그래서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왔는데 시스템에서 관리자가 너는 레벨 3야 라고 레벨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접근 제어가 레벨 3만 접근 제어가 되는 거죠. 레벨 2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딱 들어왔는데 너는 접근 제어가 그 관리자가 나를 L 안으로 제일 높은 등급을 줬어. 그러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그 파일들을 객체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객체. 알겠죠? 객체. 이 객체라는 게 파일이 될 수 있는 거고, 맞지? 맞죠? 그 다음에 프린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 프린터. 맞죠? 많죠? 파일뿐만 아니라 프린터 엄청나게 많죠. 다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거죠. 그래서 식별은 아이디, 인증, 인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근 제어가 됐다는 것은 인증이 끝났다는 거고, 자, 그래서 접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 제어할 때 맥, 덱이 이건가? 알백 이렇게 3개가 나오잖아요. 맞죠? 이게 다 공식이에요. 이건 어디든지 나와요. 이건 다 나와요. 네. 인증은 이거죠.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머시라면 인증 단계에서 투팩터 인증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투팩터 인증을. 투팩터 인증.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 인증, 인가, 오선티케이션, 오서라이제이션 이거죠.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접근 제어가 들어와서 3개가 있죠. 맥, 덱, 알백. 뭐 제대로 아는 게 없네. 여기에서는 이제 3개가 있죠. 타입 1, 타입 2, 타입 3. 자, 타입 1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응? 내가 알고 있는 거, 패스워드, 온타임 패드, 온타임 패스워드, 뭐 이런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거, 패스워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거요? 응? 온타임 패드, 우리가 알고 있죠. 막 비밀번호로 막 바뀌는 거, 온타임 패드.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출입증, 출입카드.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스마트 카드. 토큰. 이 토큰이 뭐예요? 옛날에 그 카드인데 옛날에 뭐 자기식으로 되어 있는 카드 있잖아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입 2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핸드폰이죠. 맞죠? 그래서 핸드폰에 문자가 딱 오는 거죠.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를 입력을 해야지만 인증이 되는 거죠. 맞죠? 타입 3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 타입 3가 뭐예요? 나. 색채 인식. 눈. 그 다음에 홍채. 그 다음에 뭐 지문. 이게 타입 3잖아요. 맞죠? 투팩트 인증이 뭐예요? 우리가 할 때 투팩트 인증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시스템 만들 때 투팩트 인증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이디 입력하죠. 패스워드 입력하죠. 맞죠? 입력해서 이게 통과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두 번째는 핸드폰에 보낸 문자를 입력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통과되는 순간 서버에서 그 사용자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번호를 받은 번호를 여기에다 입력을 해서 통과해야지만 그 사람이 인증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게 투팩터죠. 두 개를 검사하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 맞죠? 아이디 패스워드는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타입 아니죠. 타입 1과 그 다음에 핸드폰,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어떤 그 문자를 보내서 그 문자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타입 2죠. 타입 1과 타입 2를 두 개를 동시에 쓴 거죠. 하이브리드로. 이게 투팩트 인증이잖아요. 요즘에 투팩트 인증을 하잖아요. 맞죠? 투팩트 인증하죠. 3팩트 인증은 뭐야? 홍채까지 더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맞죠? 돈은 많이 들겠지만. 이거요. 요즘에 투팩트 인증을 해요. 투팩트 인증을. 맞죠? 그걸 하다 보면 인증할 때 투팩트 인증을 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첫 1단계. 2단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서 그 문자를 입력을 하라고 해서 입력을 해야지만 통과되는 거. 아시겠죠? 투팩트 인증. 자, 이게 이제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객체에 다른 접근 권리, 권한을 갖게 된다. 이거 접근제요. 접근제어죠, 이거. 접근제어. 이게 접근제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인증이 끝난 거죠. 투팩트 인증이.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이 끝난 거죠. 아이디 타입 1, 2, 3 이게 끝난 거죠. 그래서 접근제어 하는데 접근제어에 알백, 뭐 맥, 덱 세 개가 있잖아요. 알백, 고난, 맥, 군대에서 쓰는 거, 덱. 우리 유닉스 시스템에서 쓰는 거, 유닉스 시스템에서 어떻게 써요? 내가 내 파일에 권한을 주죠. 그래서 우리 파일이 있다. 만약 텍스트라는 파일 .txt가 있다. 그러니까 알백은 롤 기반이죠. 아니 룰 기반이죠. 내가 맡은 역할 기반이죠. 역할로 나한테 권한 주는 거죠. 사장님은 사장 권한이니까 다 볼 수 있는 거고, 사원이면 사원 권한이니까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게 알백이고, 맥은 뭐예요? 군대 쓰는 거. 군대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직급 플러스 직급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 내가 별 4개야. 별 4개야. 그러면 이 별 4개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직급 플러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공군인지 해군인지 그 다음에 육군인지. 근데 직급이 별 4개고 공군이면 여기서는 모든 걸 볼 수 있지만 해군, 육군에서는 못 본다는 거지. 알겠죠? 이게 맥이고, 그 다음에 덱이 뭐예요? 덱이 이게 맞나? 어세스 컨트롤 이게 맞나? 덱이 뭐예요? 덱은 비거나 에러 그거죠. 유닉스 시스템. 이게 보면 어떤 거예요? 유닉스 시스템에서 텍스트 .txt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리드 라이트 x 리드 땡땡 리드 땡땡. 이게 뭐예요? 3개. 앞에 하나 더 있지만 이 앞에 하나 더 있는 것은 1이면 스티키 비트고 2면 set gid 고 4면 set uid 이게 그거고 여기 rwx 뭐예요? 지우고 해야 되겠다. 또 말이 빨라지기 시작하네 또. 여유를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유저 권한이잖아요. 유저 권한. 이게 유닉스 이게 뭐예요? 그룹 권한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도 다른 그룹이잖아요. 이 권한을 이걸 소유한 사용자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은 뭐예요? 누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 툴을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한 거예요. 그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애가 정한 거예요. 알백이 뭐예요? 롤 기반으로 자기 직급
직급 권한별로 그 권한을 주는 거. 그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애가 다 권한을 그렇게 다 줘버린 거잖아요. 근데 덱은 뭐예요? 내가 내 파일의 권한을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덱이잖아요. 덱. 예. 하여튼 뭐 접근 권한 여기서 좀 엉뚱하게 빠졌는데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정보 처리, 정보 보안, 그 다음 정보 감리, 시스템 감리사 다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보 보안 기사일 때 열심히 해서 기초를 닦아놔야 돼요. SQL의 경우에는 보안 규정에 독립된 독립적인 기능으로 보안, 뷰, 오케이. 보안을 위한 사용자들의 권한 부여는 관리자의 정책 결정보다는 DBMS가 자체 결정한다. 아니죠. 보안을 위한 사용자들의 권한 부여는 권한 부여, 강제적 접근 권한, 그 다음에 RBAC, 롤베이스, 자기 역할 기반, 그 다음에 덱, 내 마음대로 할 때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누구 특정히 어떤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건 이해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게 정하는 거죠. 근데 이 덱은 뭐가? 내가 정하는 거지. 내가 내 파일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이게 차이점이죠. 트랜잭션의 병행 제어 목적이 아닌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최대화 맞죠? 시스템의 활용도 최대화 맞죠? 공유 많이 해서 데이터베이스 일관성 최소. 이건 지금 국어 문법 아니에요? 일관성을 최대화시켜야지. 일관성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일관성은 축소시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 최대화시켜, 최대화. 그러니까 이건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이건 문제가 아니다. 국어 문제다. 병행 제어. 기법에 의한 제어 없이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닌 거예요. 병행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갱실, 분실. 맞죠? 그 다음에 모순성, 연쇄복귀. 이 교착 상태는 아까는 보면 병행제를 해서 증여성 때문에 생기는 게 교착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건 병행 제어를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갱실, 분실,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같은 자료를 공유하여 갱신할 때, 업데이트할 때 갱신 결과의 일부가 없어지는 현상. 모순성, 불일치, 불일치된다. 트랜잭션이 병행 수용될 때 옳지 않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이상하게 된 자료를 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연쇄복귀, 롤백, 이건 쉽잖아요. 병행 수행되던 트랜잭션들 중 문제가 생겨 하나가 롤백 되면 연관된 다른 것들도 롤백 되는 거. 연관된 다른 것들도 롤백 되는 거죠. 비완료 우전성 문제, 우전성. 완료되지 않았는데 우전성. 이것도 있죠. 비완료 우전성. 맞죠? 완료되지 않았는데 우전한 거죠. 트랜잭션이 실패한 후 회복되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이 실패한 결과를 참조하는 현상. 거죠. 병행 수행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갱실, 비완료, 불일치, 로그 관리 문제. 뭐 이건 생뚱맞게 나온 거죠. 로그 관리 해야 되는 거죠. 병행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 관리 해야 되죠. 로그 관리. 헷갈리네.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들과 관련 있는 용어들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무결성, 기본키. 기본키 두 가지 속성, 난널, 맞죠? 유일성, 자기만 있어야 되고. 자, 일관성. 이것도 잠시만. 이건 보안 뷰 맞고 무결성. 내가 이거 답을 제대로 했나?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면 회복,
해부분 이게 아니고 이게 병행 제어할 때 이 락킹하고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시간 찍는 거 스탬프 이게 두 개 있었잖아요. 몇 가지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했나?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 항목을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락킹 거는 거죠. 내가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가 버리는 거지. 병행 제어 기법 중에서 잠금 기법으로 가장 최소 단위의 병행 제어 행차원 이게 페이지 맞죠?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필드 행일 거예요. 근데 이 필드라는 게 진짜 너무 헷갈려. 왜 이런 걸 계속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로킹의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킹 단위가 크면 자 데이터베이스를 로킹을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로킹했어요. 그러면 운영하는 것이 쉽죠. 그렇지만 병행성 수준은 떨어지는 거죠. 맞죠? 병행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락킹을 크게 해버리면 어떤 애가 먼저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선점하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다 기다려야 돼. 얘가 락 풀 때까지. 그러니까 병행성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로킹 단위가 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복잡하겠어요? 쉽지? 네. 엄청 쉽잖아요. 하나를 하는데 누가 하나 딱 들어왔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 있는 화장실 누가 점유하고 있어. 그럼 이게 나가. 그럼 다른 애 들어와. 쉽잖아요. 로킹 단위가 작으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투풀까지 들어가니까 투풀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 다 락 걸 수 있잖아요. 그럼 락 걸 수는 많아지는 거죠. 로킹 단위가 크면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락 해버리면 더 이상 걸 거 없죠. 그럼 작아지는 거지. 럭수는. 병행제의 로킹 단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똑같은 거네? 이것도 같은 거 아닌가?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병행성 수준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드 등은 로킹 단위가 될 수 있다.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관리해야 되니까 오버헤드 많아지는 거죠. 10,000개 관리하면 엄청나게 오버헤드 걸리는 거죠. 한꺼번에 로킹할 수 있는 단위를 로킹 단위라 한다. 맞죠? 병행 제어를 영향을 주는 요소로 한 번에 로킹 되어야 할 데이터의 크기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 이 단위가 클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락 해버린 거예요. 큰 놈은. 병행성 수준은 낮아지는 거죠. 맞죠? 병행제의 기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단해지는 거죠. 로크시는 한 개니까 작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 순자 처리하는 것 같다. 그럼 이게 병행 처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병행 처리라는 게 뭐예요? 많은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하는 건데 얘를 딱 락 걸어버리면 얘가 하나씩 들어가면 다른 애들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이 조그만 하나를 잡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겹치지 않는 다른 애들은 병행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큰 놈을 락 걸어버렸으니까 얘가 잡고 있으면 못 들어가 아무도. 그런 말이죠.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을 가해져 회복,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장애는 이거 크죠? 엄청나게 큰 거죠? 미디어, 메모리, 디스크 큰 거죠? 네트워크 장애 큰 거죠? 트랜잭션 조그만 거죠? 조그만 거 하나, 트랜잭션 하나 이거 회복하는데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시스템이 망가졌어. 어떻게 바로 고칠 수 있나? 디스자 불러서 고장난 하드웨어 교체시키고 뭐 이런 거지. 미디어 메모리가 손상됐어. 메모리 손상되면 어떻게 돼요? SSD 저도 옛날에 SSD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게 구입한 지 한 달 돼서 망가졌어요. SSD의 특징이 뭐냐면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살리지 못해. 헐. 그 아까운 데이터를 다 날렸다는 거예요. 살리지 못해서. 그거 이제 SSD 그냥 가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만든 한국 업체 가가지고 바꾸는데 반나절 걸렸네. 네트워크 장애. 이것도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떤 걸 할 거냐면 그걸 할 거예요.
실기 문제 위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